홍성군에는 마을 발전 기본 계획이 원래는 조례상에는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1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걸 통해서 기본 계획을 조금 더 만드는 기초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도 이번 원탁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 주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자일 박사님 통해서 이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발표를 맡은 구자일입니다. 시간이 30분 짧게 발제하고 또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런 건 자료로 좀 대체하고 핵심적인 건 중심으로 제가 쟁점을 제안하고 쟁점을 좀 토론하는 방향으로 갈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번 연속하게 되는데 지난 4월 3일 날 착수 보고에 대부분 오셔가지고 저는 배경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했는데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아마 몇 가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목적은 뭐냐면 연구 용역 형식을 띄고 있긴 할 때 지금까지의 홍수군의 말 만들기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10년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 전환점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홍수군의 말 만들기 조례 안에는 그 조례 구조입니다. 5년마다 말 만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을 사실 한 번도 수립하지 않고 사업 중심을 쭉 흘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오류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평가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방식은 제가 짧게 발제하고 토론을 좀 열심히 해보는 걸로, 특히 이런 자리를 만들면 발언 한 사람만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크게 4번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 오늘부터 연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게 될 겁니다. 예전 4월 3일날 착수 보고회 하고 난 뒤에 말 만들기 지원센터 내부적으로 6번의 공동학습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들 정리하고 조정해가지고 오늘부터 쭉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예정이고 세부 내용은 크게 4번인데 오늘은 주로 사업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2차 때는 주체라고 말만들기 협의회, 말만들기 지원센터, 행정 이런 주체들 중심으로 쭉 한번 살펴보는 자리를 가지고 3회차에는 그 전환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성과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니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3회차 때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4회차 때는 그러면 당장 지금 뭘 할 것인지 사업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4회차 때는 좀 더 열어놓고 많은 토론을 가지려고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면 되는 게 아니라 4주 연속으로 와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아마 흐름을 쭉 쫓아가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그 전문가 2분이 원래 오셔야 되는데 오늘 일정이 선약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7월달 획득 임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추다 보니 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2분은 못 오시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일단 홍성군 사정을 보면 홍성군의 지도는 있습니다만은 1914년에 홍성군이 생기고 11개 면이 생기고 난 뒤에 11개 면 체계는 거의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업이 이제 홍성업, 광천업, 홍북업, 업설격이 좀 있을 뿐이고 1914년 체계가 110년 전에 만들어진 행정구역 법정리 체계가 거의 동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행정리는 현재는 350개입니다. 지난 2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리 숫자는 홍성업과 홍북업의 행정리 숫자가 늘었다 뿐이지 면단위는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3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구 이동 상을 보면 다 알고 있다시피 홍북업으로 있고 다 빨리 나가고
홍성군 전체는 인구 10만 명을 계속 뭐 조금씩 들어가면서 1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면단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명확하다 봅니다. 홍성군 전체를 보면 인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면 단위의 행정이 마을들은 상황이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러 농촌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전체로만 자꾸 보다 보면 면 단위 상황들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마을 유형도 말만디 지원센터는 도시형 마을, 농촌형 마을, 이게 홍성읍, 홍보급은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단지도 있고 농촌 마을과 다른 성격이 있다 보니 일부러 좀 그걸 구분하고 도시형 마을에 대해서는 결국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런 데서 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그쪽도 지금 역할이 불미약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말만디 지원센터가 도시형 마을 아파트 단지라는 이걸 또 일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별개로 보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농촌형 마을이라 하더라도 활동마을, 휴먼마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휴먼마을은 장기센터에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잠자는 마을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정 예산 사업이 들어간 마을은 활동마을로 분류하고 그리고 사업비가 안 들어간 마을은 휴먼마을로 일단 기계적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마을은 통계적으로 연도별로 계속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난 6월달 기준으로 하자면 68% 전체 농촌 마을 중에서 70% 정도는 행정 사업비가 투자된 가지고 뭐라도 해왔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30%는 아무 사업도 안 해본 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단계는 역사도 자료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해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까지 로 1단계 태동기라고 본다면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홍성군도 문당기라든지 거북이 마을이라든지 좀 열심히 하는 마을들이 선도적으로 부각되었던 그런 시기고 또 남자는 홍성군 기각도 많이 왔지만 개별 전단위 마을 사업들이 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1년에 농정기획단이 설치되고 홍성통이 출발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를 쭉 했고 특히 2015년부터 마을 만들기 지원 시스템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제도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했던 게 2015년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여기 있는 이 자료인데 그때도 말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조례 제정 뭐 이런 것들을 마을분들하고 공부도 하고 또 의원들도 만나면서 조례 제정을 합시다. 지원센터 우리도 설치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한 1년 반 정도 노력해가지고 조례 통과 그리고 센터 설치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2018년까지고 사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사실은 큰 변화가 안 생겼습니다. 지역발전 투자협약, 농촌협약 이렇게 계속 선정되었지만 조직 정비라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진행되는 그러면 저는 재정비 과도기 상태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업은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딴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홍성통이라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농정기획단의 역할의 문제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칸막이들도 사실상 많이 생겨 있고 민간도 사단법인 지역협력 네트워크 말고 홍성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가 또 시나리오 플러스를 수탁 운영하고 이런 가운데 칸막이가 자꾸 생기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홍성통도 질적 발전이 없고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계속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달에 문당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도 하고 몇 가지 약속도 정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 플러스가 지금 도입되어가지고 창업공식, 혁명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 육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간의 연결 구조가 여전히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플러스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또 법인과 법인 사이의 협력 구조가 약하다 보니
같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과감하게 비판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지금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자꾸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플러스 특히 그 읍면 공식의 부분은 읍면 단위의 정책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홍성구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 플러스의 읍면 공식은 읍면통이라고 할 만한 그런 논의 구조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토론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읍면에 가면서 일부는 또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토론 여지가 더 많이 있고, 또 말만 지원센터가 읍면 활동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결 구조를 정확하게 못 만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단해보고 간단하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11개 읍면 사이에 불균등한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있다. 금융발전, 홍성구도 하게 되었지만 홍성구 내부의 불균형 상황들에 대한 주목이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해 봅니다. 홍성구 전체로는 어디 보면 도청도 있고 굉장히 도시화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면단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쇠퇴하고 있는데 주목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350개 행정위가 있는데 이 행정위마다의 처한 상황이 다르다 봅니다. 홍성구는 여전히 전 단위의 행정위 마을 사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걸 면적으로 어떻게 확산할 거냐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풍부하고 되고 있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행정위 마을 정책과 그리고 읍면 정책을 강하게 연결시켜야 행정리 마을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할 텐데 현재 행정리 마을에 사업비가 많이 지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의 흐름을 보자면 읍면 정책과 강하게 결합돼야 효과가 나오는 거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또 추진 체계도 분명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이 칸막이 때문에 행정의 부수도 나눠져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도 다르고 근무하는 장소도 다르고 또 법인도 여러 가지 지금 관계 설정들이 재정비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별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사업을 검토하려고 하면 꼭 검토해야 되는 게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홍성군도 지금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에 따라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이 출발점이 전북 진안군이었습니다. 진안군이 2007년에 이걸 시작하면서 충남도 농식품부 정책으로 수용되고 그 틀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충남도는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다른 광역 단위는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진안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1, 2, 3단계는 순수 군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행정의 여러 부서별로 마을 사업들이 있는데 이 방법론이라든지 관점, 방향은 똑같은 건데 중앙부처가 다르다 보니 지자체 군단위에서 담당 부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 협력 구조가 안 생기니까 요 체계를 그때 잡았던 거였거든요. 이건 이제 각 부서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마을 단위 사업의 연결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겁니다. 진안군은 그런 방향으로 1, 2, 3단계를 군비 사업으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지금은 가장 작은 사업이 그린빌리지고 한 마을에 400만 원 지원한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150만 원 지원하면서 50개 정도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숫자를 많이 줄인 셈입니다. 거기에 진안군 사업의 추진 실적을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했던 실적을 다 정리해 보니까 역량 단계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 1단계 사업을 해봤던 마을들은 전체 4분의 3까지 해봤는데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당연히 줄어든 건 맞는데 농식품부 사업을 보자면 5억 지원하는 자율개발, 충남도는 2억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율개발 사업까지 올라간 데는 2.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단계까지 올라간 데는 결국 10억짜리 사업한 데는 2개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도 건설사업 빼고입니다. 빼고 이 정도로 사실은 바늘 구멍 뚫고 가듯이 다시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진입하기가 굉장히 만만치 않더라고 하는 것은 확인됩니다. 충남도도 2011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제도에 넣어가지고 역량 단계별로 간다고 정비하고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남도는 1.5단계라고 하는 희망마을 선행사업 단계를 1.5단계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충남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냐 그러면 요 마을사업 길라잡이라는 책을 계속 발간해 왔다는 겁니다. 경년제로. 이 취지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예를 들어 공수군으로 보자면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에서 담당하는 사업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다는 거죠. 충남도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사업 목록을 쭉 정리해가지고 한 35개 정도를 매년 추출해가지고 이 사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니 자료집을 보시면서 이 마을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협의하시고 또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군별로 전파가 되고 이게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에 결합이 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여전히 결합되지 않고 이건 전혀 별개로 돼 있고 마을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농촌활력팀의 사업비만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보인다는 거죠. 충남도는 이런 보완책을 만들어놨지만 시군까지 확장은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도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로 정비를 했지만 이 마을단위 사업은 2019년에 마을만들기 사무는 지방 이양을 시키면서 군단위 사업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습니다. 시군단 지자체 사업도 돼 있고 충남도만 유일하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남도 전체는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유지하면서 자율개발, 종합개발 틀은 계속 가져가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방 이양되었다고 하지만 그 용어를 전환사업 보전금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이양은 시켰지만 지방 이양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걸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면서 예산도 같이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시켰다는 거고 그래서 전환사업인데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예산서를 보시면 백동마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뭐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전환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이걸 집행을 안 하면 페널티를 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편성을 철저히 하시라고 하는 이런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행안부에서 이런 운영기준 지침도 만들고 엑셀표에다가 해가지고 이런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액수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총액 규모는 분명히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이 정도 액수는 홍성군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총액 규모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텐데 돈 한번 해보면 그만큼은 액수를 유지하되 다만 이걸 도비 매칭 사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 종합개발 사업 하나를 없애고 1억짜리 10개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 자유를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군 스스로 이런 방향을 정리하면 총액 규모 내에서 도비 매칭을 어느 정도 하고 자율 규모를 어떻게 편성할 거냐, 신규 사업을 발굴할 여지는 요 안에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규 사업, 신규 군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홍성군도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홍성군은 조금 용어가 좀 다르고
3단계에 세부 7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청년마을 조사단부터 현장 포럼, 소액사업, 희망마을 선행사업, 자율개발, 종합개발, 사후관리 이런 단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통계를 쭉 내고 있는 셈이고요. 7개 단계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것만 가지고는 이 단계를 잘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관리 협의회 임원분들은 다 아마 숙지는 하고 계실 텐데 마을조사단이라든지 현장 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자율개발, 종합개발 이런 정도는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소액사업은 영양장기별 지원체계에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 많은 마을들이 이런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은 세세하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청년마을조사단 사업이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 보자면 청년마을조사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포럼은 지방희양 사업이고 전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마을조사단이 유일하게 군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도 개수를 보면 지금까지 다 합쳐서 올해 포함해가지고 81개, 올해 포함하면 89개입니다. 전체 350개 마을 중에서 이제 4분의 1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마을 조사단 사업을 하면 7년간 4분의 1 했으니까 앞으로 21년간 하면 100%다 해보는 거죠. 이런 진행 방식이 사실은 저는 조금 너무 더디고 효과가 적은 방식이 아니냐, 아무리 질적 조사를 하더라도 좀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사업인데 이 소재지 사업도 지금까지 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했습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리고 중심 잘 사업 있는데 농촌 협약에 선정되었던 갈산권역의 3개면은 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다 했는데 또 한 번 더 할 책임이 듭니다. 두 분 할 책임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홍국이나 금마, 장국, 은하는 면소재지 사업을 아직도 못 해본 것입니다. 아마 2단계 지금 다음 농촌협약을 준비해야 될 텐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농촌협약도 신청하려면 지금 막 움직여야지 내년에 용역 마치고 내후년 신청받아야 될 텐데 그 시기를 지금 제대로 맞출 수 있냐. 원래는 지금 갈산권역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마쳐야 되는데 늦게 진행되다 보니 아마 늦게 마칠 것 같아요. 그럼 또 늦게 시작하게 되고 그런 것도 속도 문제도 있기도 한데 면소재지 사업과 행정이 마을 사업이 여기 충분해서도 이 사업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아직도 면소재지의 거점 공간이 정비 안 된 곳이 아직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해가지고 12년간 2013년부터 올해 작년 2023년까지 12년간 지금까지 요 사업에 투자된 실적을 쭉 조사해봤습니다. 액수까지 조사는 도무지 복잡해서 못하겠고요. 사업 개수로만 쭉 조사해보면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마을조사단 희망마을을 쭉 보면 마을조사단이 4분의 1 정도가 되고 희망마을 13.4%, 현장포럼 20%가 안 되고 소액사업, 선행사업도 한 20% 되지만 자율개발 좀 내려오면 전체의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4단계 자율개발 안에 종합개발의 권역사업을 포함하더라도 10%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방식의 마을사업 투자 방식이 특정한 마을을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할지 몰라도 일반 마을 확장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새롭게 신청하고 싶은 마을들이 계속 찾기가 어려운 있잖아요. 그런 현실들을 극복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이런 건 명확하게 보입니다. 영양장기별 지원 체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하는 있잖아요. 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극적인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산 투자로 보자면 말만 지원센터와 법인 사업을 다 합치면 지금 10억 정도를 올해 넘었습니다. 지금 보조 사업으로는 시군 영양가 사업 합치면 1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법인의 독자 사업을 하는 계약 사업들은 계속 줄여가지고 희망마을 선행사업 컨설팅 예산 정도만 있는 셈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 범위가 좁아지고 공비 독자 사업이 없는 가운데 도비 매칭 사업 그리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농식품부 사업 이 두 가지 가지고 대부분 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사업도 보면 이렇게 사업 가지수가 사실은 5대 분야로 해가지고 18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이. 저도 자주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람 수에 비해서 사업 가지수가 너무 많다. 이 사업 하나하나가 한 번 행사하고 끝마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수는 연중 진행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센터 인력들이 연중 매달리면서 이걸 관리해야 되다 보니 요 사업도 액수는 2천만 원 밖에 안 되지만 행사가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쟁점을 남은 시간에 제안 드리고 쟁점 중심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의 한계가 미약하더라. 지금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자율개발, 종합개발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까지 갈 여력이 많지 않고 그렇게 가더라도 지원받더라도 마을이 안정되게 지속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생긴다. 농촌 행정이 마을의 내부 여력을 봤을 때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는 어느 정도 그 틀을 계속 유지하긴 하되 새롭게 진입하는 마을들이 훨씬 많도록 이 마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마을들이 있어야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 트랙에 타고 성장 쭉 해갈 텐데 진입하는 마을들이 별로 없더라. 더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어렵고 이장이 바뀌면 한번 시도해볼까 그런 정도고 마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을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진입하는 마을이 많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더라. 두 번째로는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려고 하면 뭔가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내년도 농식품부 시군 영양 강화 사업 계획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4년, 5년 앞을 내다보면서 홍성군 전체의 마을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 기본 구상, 기본 방향, 예산 계획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없는 상태를 가고 있으니 중장기 계획도 당연히 수립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영양단계별 지원 체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말만들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소액사업 그리고 군이 가지고 있는 자율개발, 종합개발 이런 사업 정도 말고는 따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수에 있는 사업도 쭉 발굴해가지고 결합하면서 영양단계별 지원체계에 들어왔던 마을들이 마을의 목적에 맞게끔 저는 농업, 경제, 문화생활, 농업 환경 그리고 복지 이런 쪽에 다양한 사업들이 결합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구는 7개 팀의 사업을 묶어서 영양단계별 지원체계 의무사항으로 했거든요. 홍성군도 의무사항으로 결합해야 될 사업 정도는 한 10몇 가지 정도를 발굴해 놓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업 정보만 제공하는 걸로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선택지가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역량 단계를 성장했던 마을들이 이웃 마을의 모델이 되고 전파되면서 그 이웃 마을들도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그 마을 내부에만 머무는 경향입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주로 마을 단위로 지금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이웃 마을에 전파되는 내지는 그 면 단위 전체로 뭔가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를 통해서 선도 모델이 놓으면 그 선도 모델이 이웃 마을 그 면에도 뭔가 파급 효과가 있도록 그런 구도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자, 그런 방향으로 역량 단계별,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좀 정비를 해봅시다 하는 게 첫 번째 제 쟁점으로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홍성군도 한계마을 뭐 그런 마을 놓은 것처럼 농촌의 초고령화 인구 감소기 현실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이런 가운데 마을에다가 여전히 공모 방식의 보조 사업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지금 마을 안에 마을 기금이 별로 없잖아요. 마을 기금이 없다 보니 왜 행정의 보조 사업을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마을에 재원이 없다 보니 이걸 이제 보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작은 사업이라도 있어야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돌리보고 그러잖아요.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사단계 끝마치고 난 마을들도 재원이 돈이 생기는 게 없다 보니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마을 기금이 새로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을 기금을 좀 더 확충하면서 마을에 좀 더 여력이 생기도록 할 거냐. 그런 맥락에서 뭐 직불제 개편이라든지 마을 태양광이라든지 고향사랑 기부금의 지적기부금 제도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들을 검토하고 또 마을 공동체 수당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도 해보자는 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건 큰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총액 규모로 보자면 행정리 하나당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면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350개 마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시범 사업을 도입하면서 보조금, 보조사업들을 계획을 해본다 그러면 기존 재원만 가지고도 해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면을 정해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면 단위로 확장시켜 간다면 한 개 면에 1억 정도면 연간 1억 정도면 마을 공동체 수당은 도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작년에 청량군이 제안했는데 청량군도 못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지 않고서 농촌 마을에 마을 이장님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적고 정산을 하라 그러면 그런 의욕이 있는 마을들은 이미 다 발굴돼가지고 신청도 하는데 안 그런 마을들은 사업 신청조차 어렵더라. 지금 두리마을 이장님도 와 계시지만 생계를 팽개치고 이장에 전념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 열심히 하는 거지 일반 마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돈도 아니고 3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게 우리가 여기 농민수당, 직불금처럼 기타 보상금이란 방식으로 하면 사업 계획서 없이 정산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연말에 총회할 때 주민들 총회 보고하면 회계 보고하면 그걸로 가능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 마을 단위로 마을 규약을 제정한다든지 개인 통장이면 당연히 안 되니까 마을에 통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 조직도가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정리하고 회의록도 잘 정리하고 이런 것은 그 정도만 요구하면 모든 마을에 줄 수도 있지 않겠냐 봅니다. 그걸 시범사업 도입해보자. 청량군이 안 했으니까 전국 최초로 홍성군이 해볼 만도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3년간, 5년간 협약을 맺고 그 면에 대해서는 매년 1억씩 주겠다고
그리고 행정마다 300만 드리고 그걸로 정산이죠. 공동체 활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사례 발굴하고 전파하자 이런 방식도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면에 자치계획, 발전계획을 수립하시라. 그리고 읍면 행정의 업무 담당자를 배치해야 된다. 구대에서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면단위 사업이니까 면 담당자 지정하시라. 그리고 주민자치의 산하에 마을 공동체 분과 같은 걸 신설하면 좋겠다. 말만들기 협의회의 읍면 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분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읍면 소재지 거점 공간 시설의 운영법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장려 사항을 해두면 면단위 활동들의 일부 마을 중 분명히 문제가 생길 마을들이 있겠지만 도덕행위가 생길 수 있겠지만 면 전체로는 선순환하는 구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신규 사업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이 마을 사업과 읍면 정책, 읍면 사업들을 결합 연결 구조를 명확히 하자. 우리가 사업을 지금 검토할 때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준비된 마을은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를 따라서 선도 모델을 창출하시고 그걸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존 방식을 일단 유지를 하면서 두 번째는 면단위의 뭔가 선의 경쟁, 협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면단위 풍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 사업으로 모든 마을이죠. 한계마을, 고령마을 다 포함해 이런 마을들도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일상적으로 일어나도록 소액사업은 지원하는 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읍면 단위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면 마을 사업과 읍면 사업들이 결합하면서 면 전체가 좀 들썩하는 입장 그런 풍토가 되면 공동체 운동이 훨씬 더 빠르게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정도의 시도를 해야지 뭔가 질적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지금처럼 행정이 마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너무 수공업적이고 소모적이라는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의 거점 공간도 정비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다 전환을 했으니 주민자치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유지 발전할 거냐고 고민도 하시고 그리고 법인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면 전체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델들이 빨리 확산되면 좋겠다는 전략을 제안해 봅니다. 이게 사업 분야의 좀 평가와 개선 방향으로 이 세 가지를 토론을 쟁점으로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